여러분, 차트가 진짜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때를 못 기다려서 벌써 조급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차트 보시면서 이거 못하면 솔직히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드셨다면은 여러분들 이미 시장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상승 시그널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추세 전환을 말해줄 구조도 확인된 신호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못 오른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재료 하나만 제대로 붙어준다면 갑자기 쏘는 그림,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걸 놓칠까봐 무서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방향성에 대한 집착해서 베팅 거는 순간 이 장은 수익이 아니라 계좌를 갉아먹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지금 들어오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걸 못 기다려서 여기서 계좌 갈아버리면은 정작 확실한 기회들이 왔을 때 들어갈 힘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비싼 대가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오기 전에 계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방향성 베팅이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차트가 보여주는 진짜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구조 기준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은 사실상 가격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저점 대비 20%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나도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손익비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하방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 조급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오늘 제가 그 모든 것들 차트 기준으로 명확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기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에 대한 기준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현재 시황부터 라이트하게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과거 흐름부터 지금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타고 올라오던 이 정말 큰 상승 채널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락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무려 4년 만에 이 채널의 하단선이 완벽하게 벗어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장 최근에 60K대까지 하락한 모습 보여줬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무려 20% 가까이 말아올리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인 추세들이 시작될 거다, 이런 생각 가지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언급드렸었던 내용은 결국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베팅을 걸기에는 이 진입에 대한 근거도, 익절에 대한 근거도 크게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방 그림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69K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 설명드렸고, 반등 타점을 잡아보기 위해서는 최소 60에서 58K까지는 기다려봐야 우리가 매력적인 타점들 잡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69K가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었느냐, 이제 내일이면 마감되는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이 69K를 돌파해내서 지지받아주지 못한다면은 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돌파해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에 큰 변동성도 요동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저도 시장을 좀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69K를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아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스터디룸 통해서도 곧장 대응 안내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타점 잡아서 진입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주봉 캔들이 아직 마감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변동성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결국 안착되는 걸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짧은 단타형 반응 매매, 이것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목표가 상단에 있던 POC 구간으로 타이트하게 설정 도와드렸고,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까지 지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시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POC와 69K 선에서 치열하게 싸움 벌여주다가 주말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 크게 터져주면서 다시 하방으로 돌파해 67K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69K 선의 기준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여주면서 횡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리니 분들, 이렇게 주봉 마감 이전까지는 변동성 요동칠 수 있다, 주봉 마감 이전까지는 의미 없다,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코리니 시절에 이러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서 매매에 대한 오류들이 크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오류들 굳이 저처럼 반복하지 마시라고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 현황부터 실제로 제가 들어갈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좀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라고 일기장처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는 다양한 관점들 한번 들어보면서 내 판단력을 좀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평일 중에 한 분 한 분 빠르게 확인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차트 좀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 현재 비트코인의 큰 흐름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채널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 채널이 얼마나 중요하냐? 비트코인이 2024년도 연말에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됐을 때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방으로 조정하는 흐름들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하방의 조정 끝에도 다시 한 번 더 대상승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여러 가지 호재들도 함께 작용을 했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결국 이 채널 하단선에 벗어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들을 딛고 힘차게 일어섰기 때문에 상승했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채널의 하단선에 벗어났을 때는 어떠한 흐름들 나왔었죠? 특히나 이때가 코로나 시즌과도 겹치는 시기였는데 비트코인이 이 채널의 하단선에 벗어나게 되자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려는 흐름들을 한 3차례 정도 보였었지만 끝내 복귀가 실패하게 되자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기는 모습들만 보여주게 됐고 결국 이 채널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복귀하기까지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걸렸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선에 복귀하게 될 때도 여러 차례 리테스트 끝에 다시 한 번 더 저항받고 하락했다가 올라갔던 만큼 이 채널의 하단선 그만큼 강력한 저항들을 품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비트코인 또 한번 어떤 상황들 맞이하게 됐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의 하단선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됐고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20%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현재 상단에는 어떠한 저항까지 자리 잡고 있다? 이 채널의 하단선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이 자리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생각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상승분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74.7K 이 채널의 하단선이 있는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충분히 힘차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자리에 현재 4시간 본 기준의 일목구름대도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이상의 상승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꺼운 일목구름대와 강력한 저항들을 뚫어내야 될 만한 거래량,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두 가지를 불러들여줄 만한 명확한 상승의 재료들은 들어와주고 있지 않은데요. 자, 우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하면서 잘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댓글로 재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 부딪혔을 때 하방에 있는 물량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조정과 하락 흐름으로 인해서 일목구름대의 흐름들을 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적은 에너지로도 돌파해낼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내야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에서 힘찬 상승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전에 올려드렸던 단기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구간, 우리가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로 잠깐 넘어와서 현재 비트코인 주봉에서 그려지고 있는 SMA 200선 이 자리를 기점으로 이 전저점이었던 60K부터 범위 조금 크게 잡고 57K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반등 타점,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제가 노려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 추세가 나오던 비트코인이 74K를 돌파해내지 못하고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까지 차분히 타점들 기다렸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의 영역 전개, 이 현물에 대한 타점들도 같이 함께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안 되는 것들이 딱 하나 있는데, 결국에 하방 리스크 계속해서 열어두고 보고 있고 최대 상승분 74K에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부터 숏에다가 베팅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방 리스크 보고 있다며? 그러면은 풀숏 때린 거 한번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숏 포지션 잡아볼 순 있겠죠. 제가 요 몇 주 내내 왜 계속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걸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걸 진짜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상승을 이끌어낼 명분들이 없다, 이 재료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 말은 즉슨 뭐냐? 지금 자리에서 만약 상승에 대한 명확한 호재들, 뚜렷한 재료들이 등장해주는 순간 사실상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급격하게 상승빔, 진짜 말도 안 되는 양봉 캔들이 나와도
잡아도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리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자리이고 무조건 100% 하락이 더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자리에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베팅 걸었을 때 전혀 매력적인 손익비 나오고 있지 않죠. 지금 현 구간 자체가 사실상 롱 포지션도 숏 포지션도 이 스탑로스를 잡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굳이 우리가 이런 매력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내가 조급함에 따라서 그냥 풀로 베팅 걸었다가 만약에 제가 상승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74K를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 받았을 때 그때부터 제가 좀 큰 포지션들 함께 베팅을 걸어볼 생각이 있고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는 뭐 애매하게 62K 이런 자리들에서 잡아보기보다는 저는 60K에서 57K 사이 이때의 기회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려볼 예정인데 사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에서 기회 잡아도 앞으로의 흐름들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흐름들 놓쳤다고 전혀 아까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아깝다고 이 사이에서 내가 애매한 베팅 걸었다가 시드 다 박살내고 계좌 다 박살내고 있으면은 오히려 진짜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냥 구경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비트코인 자체가 이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짧은 단타, 반응만 가지고 지지저항 라인들 체크해서 이 안에서 반응형 단타 매매만 이어가 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 상승에 대한 것들을 74K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60에서 57 이 사이에서 큰 베팅을 걸 것을 기다려보면서 차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것들 참고하셔서 지금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에선 큰 욕심들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보셨을 때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라는 생각 드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들은 이렇게 저희가 예측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커플링으로 흘러가는 이더리움의 흐름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대들을 좀 걸어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것들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시면은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74K를 넘지 못해서 이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1700달러대를 사수해 주느냐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차트만 단독으로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두 코인이 이렇게 커플링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동성들은 이더리움에서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 이어지던 하락 흐름에 이더리움은 정말 크게 휘청이던 모습들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 속에서 이더리움이 반등을 일으켰었던 1700달러는 바로 이전에 이더리움의 대하락이 일어난 이후 다시 한 번 더 대상승을 일으키기 위해 했던 변곡점 지점과도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태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마지노선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우리가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확인했었을 때 이더리움에서는 세력들의 매수 흔적, 오더 블록까지도 발생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트코인이 74K를 넘지 못해서 이 60K, 57K 요 사이 조정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1746달러에서 대략 한 1816달러 그 사이를 저는 인생 매수 타점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는 눈 감고 현물부터 같이 베팅을 좀 걸어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젠 이더리움이 ETF 시장이 크게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ETF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세에 대한 상세감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방어하는 힘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우리도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한번 받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일으켰었던 만큼 이 자리 많은 사람들의 스탑로스로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SSL 구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꼬리를 내려서 흔드는 흐름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신다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타점들 안정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더리움에서는 이 자리에 함께 좀 주목 같이 해주시면서 하지만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코인의 가격들이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료만 생긴다면 갑자기 쏘더라도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락 흐름들 타고 내려왔을 때 그 고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추세선 하나 딱 그려보시면은 이러한 자리들은 돌파해낸다면은 상승 추세 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빗각 중 하나겠죠.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에서 74K 그렇게 돌파해내서 이더리움에서도 상승폭이 크게 나와가지고 여기 갑자기 돌파하면은 뭐 이만큼의 수익들은 그냥 다 놓치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솔직히 아깝지 않아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손익비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나오는 자리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내가 조금 한 발 빼서 관망할 줄 알아야지 진짜 기회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빗각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돌파를 해낸다 하더라도 이 빗각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소 한 번쯤은 리테스트하러 내려오는 흐름들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급하게 넘어간다고 쫓아가셨던 분들 결국에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 자리에서 물렸다면은 내가 이만큼의 손해들 다 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급함을 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들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리플 1시간봉 차트 딱 넘어와서 보셨을 때 이 리플도 확실한 저항들을 맞고 내려와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플 역시도 바닥이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보기엔 좀 이른 상태이고 결국엔 리플들도 이렇게 저항대를 뚫고 다시 올라간 뒤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 그러니까 리테스트까지 받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여러분들께서 절대 늦지 않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조정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리플 역시 이전 저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위협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전 저점을 위협하러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훨씬 더 손익비가 매력적이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리플 역시도 크게 들어가야 될 이유들 굳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리플 코인 자체는 변동성이 엄청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자리에서 물리게 되면은 다른 코인도 오를 때 저희는 물린 자리에서 구경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자리들이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의 날봉으로 넘어가서 지금 리플도 계속해서 타고 내려오던 하락 채널 보이시죠? 이런 하락 채널을 하단선 딛고 일어서는 것, 그러한 자리들이 오는 것 아닌 이상은 기회비용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코인에서 가져야 될 것들 뭐다? 조바심 전부 다 버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많아서 영상에 보여드렸던 채널들 따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영상 속에서 보셨던 모든 채널들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따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한 번씩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점들은 스터디룸 통해서 항상 먼저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시황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전송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리플도 전부 다 진짜로 노려볼 만한 자리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싸게 살까에만 집중을 해주시면서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인내심 있게 진짜 매수 타점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려주시는 거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히 공유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